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신년이니 정치평론을 하는 고고TV가 전체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과 문재인을 조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이재명은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그리고 민주당은 분당이나 분열이 될 거예요. 그 이재명이 쫓겨난다 해도 분당 분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을 찍어놨고, 2023년의 하두는 내년 총선, 그죠? 대선은 끝나지 않고, 한겨레에서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대선은 끝나지 않았고, 총선은 시작되었다. 2023년. 맞는 소리죠.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가 들어오면서, 정치가 범죄자와 검사의 대결로 시작됐고, 지금 현재도 그런 형국이고, 좌파 민주당 바퀴벌레들은 총결집을 해서 윤석열의 무너뜨리기 들어가다가 실패를 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2023년도에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 5년의 악행이 저런 거였구나, 그죠? 또 이재명이라는 놈이 저 정도로 지저분한 놈이었구나 보게 될 텐데, 자, 이것만 가지고 내년 총선에 우리가 압승이 될 것인가? 1년을 지나고 나서 올해는 총선 기초 확장을 위한 해죠, 그죠? 내년 4월달 금방 갑니다. 그런데 올해 하도는 뭐냐? 2023년 경제라는 거죠. 경제라는 건 바보야 경제가 아니라 경제가 대한민국이 옴싹달싹할 못할 정도로 위기가 아니라 지금 공포 속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디플레 침체, 디플레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디플레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후반기부터 이 경제 위기가 요번에 오는 것이 제가 말한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망했던 그 원자재발 경제 위기예요. 이거 복합적인 경제 위기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1979년도는 후진국.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막 수십 프로 됐다고, 수십 프로. 금리, 환율 이런 게 막 뛰어 올랐다고.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이만큼 충격이 적은 거예요. IMF 때도 대단한 충격을 가했지만 IMF 때는 우리는 중진국이었고, 지금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 펀더멘탈이나 산업 펀더멘탈이 강해가지고 또 세계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이만큼 충격이 왔는데, 이것도 상당한 고통이 따를 거예요. 작년 고통에 그 심리적으로는 작년 고통에 수백 배의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을 제가 작년 한 4, 5개월 전부터요, 40% 끌어올리겠다, 총선까지 45% 끌어올리겠다 했다는 게 기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고TV를 보세요. 고고TV를. 정치를 알고 싶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시각을 기르려면 고고TV를 보세요. 한 푼도 못 벌어가면서 고고TV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돈 10만 원 벌어가면서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님을 제외하고는. 맨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가가지고 이재명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이. 그들은 돈벌이에 불과하고, 내가 계속 이런 말 할 거야, 당분간. 지금 국힘이 내년 총선을 이길 최고의 적은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이에요. 그거도 아니야, 그것들은. 제가 이렇게 변동하는 문화현상, 2030, 40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보수가, 지형지평적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펼쳐지고 있다고. 언제까지 빨갱이 물러가라, 종북 물러가라, 윤석열만 그냥 옹이하자, 옛날엔 박근혜 옹이하자 그래서 윤석열한테 잡혀 들어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좌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악질적인 정권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쟤네들이 그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지, 현재 일련의 하두는 문재인 취자, 이재명 취자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현재 하두는 경제예요. 올해 1년 동안 경제. 경제적으로 국민이 불안해지면은 그게 곧 민심이에요. 국민들은 정치보다 민심, 정치보다 경제, 삶, 먹거리, 의식주가 더 급한 게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 올해 최고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지탱하려는 최고의 위기와 또는 최고의 옹이는 경제죠, 경제. 그 윤석열이나 국힘 저것 때는 몰라, 나는 솔직히. 국힘 저거 진짜 꼴통들은.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경제적인 이 공포심을, 불안감을, 하락시키느냐, 무마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지지율과 내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를 본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 돼요. 맨날 언론들은 그냥 공학적으로 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민주당, 국힘 하는데 하등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고고티브이 같은 지식인이 볼지게. 그러면은 작년을 보면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그냥 1월 1일까지 때리는 게 뭐예요? 작년에 우리가 IMF 이후에 무역 적자 최고로 많았다. 뭐 467억의 무역 적자가 나왔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무역 적자가 우리는 수출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늘었어. 문재인 때보다. 근데 무역재가 그렇게 500억 불 가까이 된 게 원자재 값 앙등이죠. 원유, 석탄, 곡물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막 100%, 200%. 그것 때문에 무역적자가 났어. 근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는 어떻게든 휴전이 될 것이고 종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로 들어간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 침체의 문제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침체로 들어갈 문제가 많으니 원자재 값이 더 폭등할 리는 없죠. 그죠? 그럼 침체로 들어가면은 수출이 글로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각국이 강력한 보호주의에 의해서 자국 보호주의로 나가니, 그죠? 수출이 느는 구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는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올해는 올 연말 가면은 그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같이 500억 정도의 적자가 안 날지도 몰라요. 근데 윤석열이 그 연초에 말한 것이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후진국, 중진국 IMF 때 그럴 때나 가능했고, 또 10년, 그 2007, 8년, 15년 전에 이명박 때나 가능했던 거고, 리만 브라더스 위기 왔을 때, 지금 현재는 수출로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계 경제가 완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글로벌 확장이 갈지게 하고, 지금은 각국이 다 문을 잠궈두고 각자 도생, 각국 도생,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이 그냥 뭐 경제 관료들 출신들에 따라서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인플레 다음에는 경제 침체죠. 그런데 경제 침체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그죠?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 침체죠. 그런데 경제 침체가 지금 현재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IMF 발이라든가 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또는 과거에 79년에 원자재발 박정희 말기에 왔다든가 원유죠. 근데 대부분이 그때는 또 전두환 초기까지 그런 것이냐, 아니면 1929년에 미국의 주가 폭락과 그죠? 경제 지표에 확 그냥 급락에 의한 경제 대공황으로 오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냥 단순 경제 침체면은 대꾸복구하다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 그 6, 7년 갑니다.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지. 그때 미국 망했잖아요.
미국이 1929년 대공황 오는 과정이니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끝마무리에 참여하면서 대호황이 왔잖아요. 미국이 군수 산업으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일본의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응? 일본이 50년 한국 내락 한국 전쟁에 의해서 그냥 우일성천하면서 80년 초까지 대호황 오는 과정이었어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호황 일정 갖춘 호황이었고 주도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 같이 강력한 기반 산업이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까지 끌어올린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이었고 선진 체제로 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가 주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미국의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느 정도 미국도 지금 그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 하락을 유도하고 고금리를 가서 나중에 저금리로 가겠다는 소리인데 그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 인플레에서 디플레까지 해서 다시 인플레로 가면 되는데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없다. 극히 없다.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전통 산업의 제조, 그죠? 그 미국 경제공황을 보면은 토목 산업 날라가 자동차, 그때 그냥 자동차 대단했잖아요. 포드 뭐 이런 것들. 전통 산업 날라가, 전통 제조업 날라가, 자동차 날라가, 그런 게 날라가면서, 토목 날라가면서 급전직하 경제 대공황이 왔죠. 근데 지금은 전통 산업 플러스, 미래 산업, 4차 산업, 현대 산업, 발전하는 산업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면은 못 견딘다는 거죠. 4차 산업은. 쉽게 말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가상 공간 산업이에요. 인터넷 산업들. 못 견딘다는 거죠. 응? 그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성장하는 산업이었으니, 자, 이까지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에 의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달라지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 놈들은 계속 그냥 민생 하면서, 경제를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한테 씌울 것이고, 또 무너뜨리려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정부 입장에서야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국민의 민생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갖다가 가용시키려고 그러겠죠. 근데 고고TV가 보는 관점은 추경호 가지고는 안 돼요. 원희룡 가지고 안 돼요. 응?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응? 정치인이잖아요. 추경호 경제관료했다가 지금 3선이고 원희룡은 경제관료도 못하가 제주도지사에다가 지금 3선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됐는데 그것이 민생경제를 다 올르는 사람이 딱 장악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희룡이나 지금 추경호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또는 정치적인 구호를 보면 미시적인 것뿐이 몰라요. 제가 볼 적에. 내가 그렇다고 뭐 원희룡이나 추경호보다 경제를 잘 알겠어요? 그냥 신문 읽고 전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시장과 자유, 경제, 경쟁 이런 걸 추구하고 있죠. 보수 가치죠. 그래서 신년 그 예산에 윤석열이 법인세를 25%에서 25% 깎아줘라.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민주당 놈들이 낙수 효과 없다. 그거 쌩 거짓말이에요. 그걸 국힘애들이 그 논리를 못 깨더라고. 낙수 효과가 없으면은 그 대기업들이 이명박 때하고 지금 지나고 보면 한 10년 지났죠. 아마 2배의 성장을 했을 거예요. 2배의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직원을 안 늘렸다고 그러는데 글로벌로 따져야죠. 글로벌로 따지면은 글로벌로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걸 다시 국내나 국외에 재투자해서 파생산업으로 가면서 고용은 늘었잖아요. 무슨 낙수 효과가 없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응? 그리고 법인세 22% 깎아주자는 것을
겨우 깔랑 그 정치적인 공학이나 정치적인 힘에 약해가지고 국힘이 1%뿐이 못 가가지죠. 그건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에요. 응?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뭐 삼성화재법, 재벌 개혁법 이거 들고 나오는데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은, 물론 국힘 지지자나 보수층은 제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세계적으로 지금 주름 잡고 세계적으로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기업들, 대기업들이잖아요. 글로벌 대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휴대폰 전자전기 다 해봐야 애플 순이익의 10분의 1, 5분의 1뿐이 안 돼요. 애플 그 단일 그 휴대폰 전화, 스마트폰 전화에. 그죠? 그건 미래 산업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세를 25% 깎아야 되는데 국힘이 못했다는 거고 힘에 딸려가지고 민주당 책임이 많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반도체법 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찍는데, 아니, 민주당 놈들이 반도체 특별세법을 10%까지 깎아주겠다. 그랬더니 국힘 하나 추경호 애들이 아니야, 10% 하면 우리 재정 수지가 2025년까지 3년 동안 5조나 날라고 5조. 그걸 8%만 깎아줘야 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냥 뭐 자기가 말해 기업, 경제, 자유, 시장 경제를 외치고 대통령 선거 전부터 정착이 전부터 막 반도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가서 반도체 어쩌고 그냥 바이든하고 반도체 뭐 동맹을 맨날 많이 이래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살 길이라고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국힘 꼴통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수라서 윤석열이라서 그 반도체법을 갖다가 대만 미국 수준으로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우리나라가 좌우를 통해서 먹고 살 길이고 세계는 앞으로 반도체가 핵심이고 전기가 핵심이에요. 전기.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도 없이 단순히 그냥 아메바 같이 3년 동안 5조의 그 수입이 줄어. 그럼 5조를 갖다가 행정부에서 절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 공기업 인건비라든가 또는 복지 월급 깎아주는 게 아니라 걔네가 해치먹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복지수당, 야간수당, 무슨 특권수당, 헬스수당, 가족수당 그거만 깎아도 5조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윤석열이 이거 추경호가 그냥 국힘이니까 난 정치를 잘 모르는데 왜 저렇게 했지? 며칠 생각하다가 한 말이 뭐예요? 이거 기분 나빠. 반도체법하고 법인세에 왜 이렇게 조금이나 있어? 반도체 특별세를 늘려 그러니까 국힘 추경호와 국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두 자릿수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며 이래가지고 정권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고고티브의 말은. 그 반도체라는 것이 다 아시잖아. 대만 애들은 전 국민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요. 세제도 우리보다 훨씬 유리해. 특별세법 25%. 미국 애들도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전 주지사들이, 미국은 연방공화국입니다. 미국은 독립공화국의 연방공화국의 51개 주가 50개 주로 돼 있죠. 전부 다 반도체, 전기차, 미래산업을 가져야 주지사들 중앙정부가 총력대응해. 토지 공짜로 줘. 10년 동안 세금 안 내게 해. 특별세부 지지의 25%. 중국은 178조로 그 15억 인구가 반도체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한다. 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일본도 또 반도체 부흥을 들고 나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도 또 반도체, 스페인까지 반도체 부흥을 들고. 이럴 적에 대한민국만 신정부가 탄생한 신정부의 모토가 미래 산업이고, 그죠? 반도체고, 국가 재부흥인데, 그 핵심이 반도체하고 전기에 있는데, 이걸 갖다 국힘놈들이, 나 골 때린다. 나 국힘을 봐도. 유승민은 또 이런데 한 말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수가 깎여요. 5조 깎여요. 3년 동안 5조 깎여요. 1년 동안 1조 6천 7천억 깎여요. 1조 6천 7천억이 대한민국의 진짜 세 발의 피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갖고 나와서 정치를 해먹으려는 이것들을
대통령 윤석열, 아직 저 정치에 대해서 순진무구한 윤석열이 봤을 적에 한심하다는 거지. 응? 한심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올해 경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말이죠.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죠? 자산가 폭락이 되죠. 현금 가치도 떨어지고 주식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가치 다 떨어지죠. 지금 말이죠. 임계점에 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막 신문, 막 전문가들이 막 부동산가 어떻게 되나, 주식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볼 적에 기가 차여져. 솔직히 말해서. 언론들이 그냥 쏟아내는 거는 말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말이야. 예기치 못한 극한 고통이 온다. 경제 빙하기다. 경제 수장들, 금융연합회 이런 데 나오면서. 이런 말이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국민들이 맨 밑바닥 서민층은 먹고 살기가 먹고 있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중산층, 중간층 이상은 자산 가격의 폭락과, 임금의 실질적인 감소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어.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진짜 경제 고안 같은 게 올 염려가 있다면은,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값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문재인 때 2배, 지방은 3배 올랐다 하나, 부동산 값 연착륙을 못 잡으면 말이죠. 윤석열 정권 날라가요. 오세훈도 날라가요. 제가 작년부터 한 이야기예요. 아니, 작년 그 6개월, 7개월 전부터 대선 이후로. 부동산 값이 대폭락이 들어오면은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상위 1, 2%만 제외하고는. 앉아서 집 뺏기고 거리로 나앉고, 이자 부담에 못 이겨가지고 도망 다니고 아주 아비규환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올랐다고 그걸 다 옛날 가격으로 원희룡가 말하는 식으로 오세훈이가 말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리겠다? 그러면 2배 오른 부동산 값을 다 자기 현금으로 산 사람이 몇 명이 돼요? 파산나는 거지 가정이. 지금 이자는 8% 9%까지 갔는데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을 연착륙 못 지키면은 윤석열 정권 날라가요.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 초토화하고 국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 윤석열이나 추경 그 경제개혁을 사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강남 3구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성남, 분당, 과천 그런 데 있나 봐요. 거기 모든 규제 문재인이가 만들었던 모든 규제를 풀겠다. 부동산 경착륙 맞고 연착륙 시키겠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지금 매매가 안 되잖아요. 매매가 그 양도세 다 풀고 2주택자 종부세 안 매기고 막 나오는데 매매가 안 되면은 세수가 떨어져요. 세수가 수십조가 떨어질걸? 지방 중앙 합해가지고 그게 반도체법을 세법을 25%까지 깎아주는 거 특별세법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나 더 세수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값이 지금 보니까 50% 떨어진 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강남이나 제가 사는 분당도 한 30%들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떨어져? 소득은 없고, 소득은 감소하고, 그죠? 자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은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원희룡 저 큰일 났다. 저 꼴통 저거. 몇 달 전부터 싹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그 규제를. 그리고 나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야, 강남 3구만 제외하고 규제 다 풀겠다. 매매 거래 활성화 시키겠다. 이 심리예요. 경제도 심리고 부동산도 심리고 주식도 심리인데 이 심리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경제팀들이 잘못 관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강남 3구를 놔둬요? 핵심이 강남 3구인데 지금 송파구는 지금 난리 났어요. 서초구하고 강남구만 간신히 버티는데 일반 브루칩들만 그들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싹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자산가, 돈이, 현금이, 일반이 갖고 있는 돈이 3천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활하냐고, 정책을 펴냐고. 집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집 없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요. 집 없는 애들은 떨어지라 난 살 거야. 살 돈도 없어요. 응? 쉽게 말해서 강남 20억 아파트가 10억 가면은 그것도 부자들이 사. 현금 있는 애들이 떨어져 산다는 애들은 지 자산 가치가 5억 있는 애들이 지 자산 가치가 2억 1억으로 떨어져 있을 거야. 다 망하는 코스야. 응? 주식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 5개월 기다리면은 결론이 나요. 그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뭐 3년은 간다, 최소한 10년은 간다, 6, 7년 후까지 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도는데 이 추경호하고 원희룡이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거TV가 볼지에는. 고거TV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러겠어요? 내 집 값 떨어진다고? 고거TV는 대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다고. 올 선거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의 경제 정책, 또 대한민국에서만 발전하는 경제 위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간과해가지고 맨날 이재명, 문재인만 조지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올시다지. 근데 그럼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 윤석열도 뭐 어쩌라고. 다 날아가는 거지, 정권들. 부동산 값 전 세계적으로 폭락하면. 그런데 항상 보면은 대한민국이 최고로 오르지도 못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이 최고로 떨어졌어, 역사상 볼지게. 그만큼 그 경제 펀더멘탈, 자본 그 흐름이나 펀더멘탈이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예요. 이거 못 막으면 윤석열도 가고 오세훈도 가고 그래요. 윤석열 정권도 날아가고. 부동산 가격 폭락 못 막으면 언제쯤 논리를 갖고 나와? 고전적으로 부동산 값, 경착륙, 부동산 값 옛날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그럼 나가 망한다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요.